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법무법인 새벽 옥창 변호사입니다. 네, 최하영 변호사입니다. 예, 저희가 약간 바쁜 관계로 영상 촬영을 못하다가 다시 한번 오랜만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최하영 변호사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지금 조금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요. 성매매입니다. 성매매. 성매매. 네. 아, 예.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이제 통칭해서 성매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좀 개념을 네. 다시 한번 최하영 변호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매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처벌받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처벌받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처벌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이제 성매매. 성매매가 뭐냐고 하면 네.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품이나 혹은 금품과 같은 금전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성을 매수하는 행위입니다. 성을 매수라는 게 이제 성교육하는 행위를 이제 금품이나 혹은 금전상 이익을 주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여러 가지 SNS라든지 통신 매체를 통해서 이제 불특정 그런 사람과 접촉해서 이렇게 얼마에 이제 네. 뭔가 이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거나 제안을 받기도 좀 하고. 네. 혹은 네.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조금 단속되는 분들이 안마방 혹은 마사지 하는 업소에 갔는데 갖다 놨는데 이제 수사기가 전화가 오는 거죠. 당시 성매매한 기록이 있다. 나와서 조사받아라. 그러면 이제 성매매는 이제 최하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금품 쉽게 얘기하면 돈을 주고 이제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이제 성매매라고 맞습니다. 하고, 그 성매매가 통상은 이제 이렇게 우리 통신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마방이든 이렇게 마사지 가정에서 또 이제 성매매가 좀 이루어지기도 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성매매로 또 이제 주로 이제 성을 사시는 분은 아마 이제 남성분이 좀 많은 것 같고, 이제 성을 파시는 분은 여성분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처벌이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법령이랑 좀 처벌 수위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은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 처벌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성매매도 이제 처벌을 받는데요. 사실 다른 성범죄보다는 조금 경하다고 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범죄하면 상당히 매우 세게 처벌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일반인들이 생각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처벌받지는 않는다. 네. 물론 처벌은 되지만 네. 그 이유가 특별히 좀 있나요? 글쎄, 아마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사실 범죄이긴 하죠. 네, 범죄이고 조금 이제 그래도 잘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요. 어쨌든 이게 성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당연히 성매매도 이제 나중에 처벌받게 되면 전과가 생기는 거고요. 일반적인 이제 사실 범법 행위로 인한 것보다 사실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부담스럽고 역시 이제 본인의 네, 명예의 감정과도 네네 맞습니다. 이제 성매매라는 게 사실 어쨌든 대부분의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좀 이루어지는데 이제 성매매 같은 경우는 금품이라는 게 오고 가긴 하지만 어쨌든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의사의 합치가 좀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성범죄보다는 조금 약하게 처벌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어쨌든 완벽한 자유로운 의사는 사실 이제 연인이든 부부 사이에서의 이루어지는 성관계인 거고요. 이거는 금품이라는 부분이 결국에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매매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 본인의 좀 이제 성과가 남게 되니까 맞습니다. 본인의 또 명예나 그런 신뢰에 있어서 상당한 또 좀 타격이 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억울하게 이제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신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SNS 등을 통해서 이제 사실 이성을 만났고 성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당신 나한테 돈을 주기로 했었는데 돈 주지 않았으니까 성매매로 고소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 여성분이 자기가 처벌받는 상관없이 당신을 성매매로 고소하겠다. 왜냐면 당신 이거 전과가 생기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겁니다. 정상적인 안마 업소나 혹은 마사지방에 갖다 놨는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 지금 어디에서 성매매한 거 우리가 장부 같은 거 확인했다.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네. 사실 이런 경우로 많이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국창 변호사님, 최근에 사실 네. 법인에서 네네네.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 예. 사실 경찰에서 아무 문제 없도록 만든 성공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뭐 저희가 말씀 좀 저희가 해주시겠어요?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성범죄를 하셨으면 이제 처벌의 절차로 나아가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 이제 의뢰인은 사실 그 좀 이렇게 교통사고 좀 당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마사지 업소에 가서 단순 마사지를 좀 받고 나왔었는데 이제 그 결제를 하면서 이제 현금이 아닌 카드를 결제했고 그게 이제 좀 오해가 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었고요. 뭐 저희가 같이 가서 물론 이제 사정을 충분히 듣고 뭐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자료들, 뭐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었던 자료들,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사정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결론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무혐의 처벌을 좀 받았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성매매라는 것이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처벌이 되는 것이고 차영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행위가 없었는데 좀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소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차영 변호사님, 그러면 뭐 법조문의 이 성매매 규정 그리고 실제 어떠한 수사 과정에서 처벌이 좀 이루어지는지 그런 차이나 이런 것들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대부분 이제 실제로 당연히 처벌은 이루어지는데 사실 근래에는 좀 이제 강하게 처벌되고 있어서 한 번을 하셨더라도 사실 벌금형이 나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네. 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실 기소유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 번 정도는 사실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서 전과를 안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데 근래에는 사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한 번을 하시더라도 벌금형 전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좀 고귀하고 이제 고결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금품 돈이 오고 가면서 어쨌든 이제 매매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고 다만 이제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고 또 그 처벌이 수순으로 간다 손 치면 과거에 이제 그와 같은 뭐 전력이 좀 있는지 이게 처음이었었는지 뭐 아니면 벌써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이 뭐 이제 나이가 뭐 좀 어린지 아니면 이미 뭐 결혼을 하셨고 뭐 이렇게 충분히 이와 같은 이제 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될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검찰에서의 기소유예 처분부터 최대는 징역 1년까지 이렇게 상당한 다양한 범위 내에서 처벌이 좀 이루어지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우리 차영 변호사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로 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뢰인들에게 어떻게 이제 수사 절차이든 재판이든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하는 것이 필요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매매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다. 그럼 아까 우창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실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어쨌든 어떠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락을 하고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부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혹시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충분히 확보하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사실 어쨌든 성매매 행위를 하신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쨌든 처벌이 한 번 이루어지면 전과가 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받고 가급적 사실 어렵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지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그런 조력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저희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개개인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검찰에서 혹은 경찰 단계에서 잘 억울함을 소명하고 혹시나 재판 단계에 가더라도 최소한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뭐 성범죄 중에
이제 성매매와 관련해서 네.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추가로 필요하면 뭐 2탄, 3탄 또 관련해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